우주항공청 개청식에 참석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산업에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끌어내고 천여 개의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이 소재한 사천뿐만 아니라 서부 경남 전체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들어서면서 지역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진주의 경우 사천시와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있는데 진주상이 주최로 상생방안 토론회가 열려 다양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진주시 본성동 일원에 건립 중인 청년 허브하우스 부지에서 삼국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수혈이 발견되면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유고의 가치를 조사하기 위해 6월 중 정밀 발굴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진주에서 발생한 우리나라 최초의 인권운동을 젊은 감각으로 재해석한 뮤지컬이 찾아옵니다. 형평운동 정신을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안무로 풀어낸 무대가 주목됩니다. 혁신의 도시 진주발전 솔루션 전략을 주제로 한 도시정책 학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노후 산단 활용법을 비롯해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에 대한 의견들이 피력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우주항공청 개청식에 참석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027년까지 관련 예산을 1조 5천억 원 규모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끌어내 1000개의 우주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주항공청 개청 이후 정책적 지원들이 서서히 구체화되면서 서부 경남이 명실공히 우리나라 우주항공의 중심지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혁 기자입니다. 우주항공청이 위치한 경남 사천. 2045년까지 우주항공 관련 산업에 100조 원의 투자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30일 열린 우주항공청 개청식에서 예산 확대와 함께 투자를 이끌어내 1000개의 우주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45년까지 약 100조 원의 투자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1000개의 우주기업을 육성하고 그 가운데 10개 이상은 월드클래스의 우주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유럽의 대표적인 우주항공 산업 중심지인 프랑스 툴루즈처럼 사천을 아시아의 툴루즈로 키우겠다고 강조한 윤 대통령.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세계적 수준의 우주기업을 만들기 위해 우주항공 산업을 국가 주력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규제 개선과 함께 지난해 조성한 정부 민간 매칭 펀드를 오는 2027년까지 2배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산업 분야에서는 우주항공 경제를 본격 창출하겠습니다. 민간과 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글로벌 수준의 민간주도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우주항공 산업을 국가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우주항공청이 자리 잡은 사천시에서는 우주항공 기업 유치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스타트업 등 소규모 업체의 경우에는 위성개발 혁신센터 등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투자 500억 이상 대규모 투자 시에는 정부와 함께 설비 투자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약 최대 100억 원까지 지급하는 인센티브, 그리고 사천시에서 별도로 20억 이상을 투자하면 부지 금액의 15%를 지원하는. 사천과 함께 항공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진주시에서도 우주산업을 전략산업으로 분류했습니다. 40억 이상 투자하는 기업에 최대 10억 원까지 설비 투자 금액을 지원하는 것 등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사업장이 있는 산청과 도립대학 항공정비학부가 있는 남해 등 서부경남 지역에도 관련 시너지 효과가 전망되는 상황. 우주항공청 개청 이후 정책적 지원들이 조금씩 구체화되면서 서부경남이 국내 우주항공의 중심지로 각인되는 모습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들어서면서 지역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는 진주의 경우 사천시와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있는데요. 31일 상생방안 토론회에서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적된 항공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진주와 사천. 최근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개청하며 인접한 두 지역 간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에 기대가 모이고 있는 가운데 진주 상공회의소가
두 지역의 상생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서부 경남의 경제 주체인 진주 상공회의소가 사천과 진주의 복합도시 연담 개발과 발전 방향을 정치적 논리를 떠나 객관적 관점에서 토론 참여자들은 우주항공청 개청이 서부 경남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인구 감소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개청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련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진주시와 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주시가 우주항공을 이렇게 지금까지 준비를 많이 했나 놀라우실 정도로 정말 많은 연구기관이나 산업단지 이런 것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화두였던 진주와 사천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토론회 패널들은 타 지역의 사례와 견줘보면 지역 브랜드화의 관점에서 통합이 득이 될 수 있지만 주민 동의 등 절차적 방식이 선결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공감대가 일단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통합으로 인한 지역 개발 효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민주적인 통합의 절차와 방법이 중요하다고. 한편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안명관 한국항공산업기술사 협회장은 한국이 군용기 부분에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지만 상용기 분야에서는 많이 뒤처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용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27%인데 세계상 84%입니다. 그러면서 일본, 중국의 경우 항공산업을 한국보다 세밀한 계획과 체계적인 방식으로 추진한다며 이들과의 연계무역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우주항공 복합도시 특별법은 우주항공청이 있는 사천과 인근 지역 일대를 우주항공 복합도시로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 주요 내용은 복합도시 건설 사업의 우선 적용 및 특례 제공, 우주항공 캠퍼스 조성, 교육 및 연구기관 지원 등이 담겼습니다. 진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청년 허브하우스 조성 사업. 최근 사업 부지에서 유구가 발견되면서 사업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정밀 발굴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인부나 차량은 찾아볼 수 없는 공사 현장. 파인 땅 곳곳엔 파란 천막이 둘러져 있습니다. 진주시 본성동 일원의 건립이 추진 중인 청년 허브하우스 부지인데 최근 유구가 발견되면서 공사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네, 이곳은 수혈과 유구 등이 발견된 현장인데요. 기존 진주시 청소년 수련관 강당이 있던 자리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이전엔 옛 진주시청이 있던 자리였으며 더 과거엔 진주성 외성의 내부에 해당됩니다. 지난 4월 청소년 수련관 강당 철거 후 문화재 참관 조사가 진행됐고 여기서 삼국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수열 3기가 발견된 겁니다. 지난해 강당 부지를 제외하고 이뤄진 문화재 발굴 조사에서도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형성된 생활 유적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당시 해당 유적에 대해선 국가유산청이 공사 시행에 크게 무리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수열 발견으로 정밀 발굴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은 진주시는 일단 6월 중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최대한 빨리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정밀 발굴 조사를 6월 중에 시행해서 7월 달까지는 완료해서 그 이후에는 바로 공사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열 발견에 따른 공사 중단으로 당초 내년 상반기 예정이었던 준공일은 몇 개월가량 늦어질 전망. 진주시는 내년 말까지를 목표로 청년 허브하우스 건립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경남도의회가 31일 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중국 상해 웨이지안 바이오테크 과학기술 유한공사 방한연수단 30여 명을 초청해 한중교류 활성화를 위한 환영회를 개최했습니다. 경남 기업과의 경제협력 강화와 상호협력 분야 발굴을 위해 진행된 이번 환영회는 도의회의 환영 인사와 표창장 수여, 중국 기업 대표와의 환담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도의회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경남의 중국 기업 유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 기업 연수단은 3박 4일 일정으로 경남을 찾아
산청 동의보감촌과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함양과 김해, 창원 등의 주요 산업, 관광지를 돌아봤습니다. 진주시가 혁신의 도시, 진주발전 솔루션 전략을 주제로 한 도시정책 학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향후 원도심, 노후산단의 활용 방안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의 방향성 등을 제안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하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카이 회전익 비행센터, 미래항공기체 실증센터 등 미래 먹거리로 각광받는 우주항공산업 관련 인프라가 모이게 될 진주 지역. 반면 도심 공동화와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풀어나가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진주 지역이 당면한 위기와 기회가 무엇인지 알고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도시정책을 모색하는 전문가 학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도전과 기회의 대전환 시대에 진주의 미래 비전 방향을 잘 잡아야 되겠고 또 도시의 공간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세미나는 우선 최근의 시대적 흐름과 이를 어떻게 진주의 미래도시 개발 전략에 접목할 것인지에 대한 기조 강연으로 시작됐습니다. 강연자는 기존의 오래된 공간의 활용, 진주가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즐거운 도시가 돼야 한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를 위해 진주 원도심을 서울 성수동과 같이 복고 감성이 묻어있는 도시재생형 핫플레이스로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노후산단을 고부가 가치 제조업 중심지로 점차적으로 개편해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곳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진주는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도시, 특별한 특징으로 인상지어지지 않은 도시입니다. 재생을 혹은 이전을 해서 여기를 고밀화시키고 고부가가치화시켜서 좀 제대로 된 CBD를 구축할 수는 없을까? 진주 지역 내에선 비교적 새로운 도시 공간에 속하는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발언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혁신도시 확장과 2차 이전이 보다 속도를 내려면 행정에서 이전 기관들에 대해 향후 혁신도시의 희망적인 청사진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전 기관의 근로자들이 지역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게끔 지역 산업과의 연계 발전, 지역 대학 간 교류 등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공기관들이 이렇게 혁신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만들어내고 혁신을 할 수 있는 대학과 같이 공동 연구를 좀 하고 같이 연구소도 좀 만들고 그래 가면서 지역의 혁신을 도모하자. 이 밖에 이날 세미나에선 우주항공산업 육성과 진주의 도시계획적 대응 방안, 우주항공산업 혁신을 위한 도시설계 전략 등을 논하는 토론이 열려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SCS 하주입니다. 경상국립대 진주항연구센터에서 한국 차문화 운동의 발화와 전개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경상국립대 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진주항연구센터와 한국차문화연구원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대회에 참여한 차문화 관련 학계와 연구계 전문가들은 한국 차문화 운동의 발화와 전개 과정을 주제 발표와 토론 등을 통해 학술적으로 조명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울처럼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작된 형평운동.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가장 인간적인 호소였습니다. 이 무겁게 보이는 형평운동을 젊은 감각으로 재해석한 뮤지컬이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동혁 기자입니다. 멋들어진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신나는 비트에 맞춰 랩을 합니다. 보기만 해도 신나는 댄스에 더해 한껏 뽐을 낸 포즈를 취하기도 합니다. 얼핏 보면 현대극으로 보이지만 진주에서 발생한 우리나라 최초의 인권운동, 형평운동을 다른 관점으로 풀어낸 뮤지컬 옥봉리 백정들의 카우보이 블루스의 연습 현장입니다. 선교사들에게 전해들은 서양의 카우보이처럼 자신들도 대우받으며 살 수 있다는 상상을 하며 이들을 흉내냅니다.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혹했습니다. 여전한 하층민에 대한 차별, 저울처럼 공정한 사회를 부르짖었던 형평운동에 가담하게 되는 과정을 유쾌한 방식으로 뮤지컬에 담았습니다. 백정이라는 단어가 지닌 무거움보다 그들이 가졌던 꿈과 희망을 공연에 녹였습니다. 차별과 억눌림 속 어두움이 아니라
그들이 가졌을 변화에 대한 열망과 행복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백정들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우울하고 갇혀있는 그런 느낌들이 아닐까 해서 좀 새로운 컨셉으로 재해석을 해서 백정들도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았고, 힙합과 블루스, 컨트리 음악과 댄스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안무들로 구성해 형평운동을 모르는 이들도 쉽게 다가오도록 기획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뮤지컬이다 보니까 이제 뮤지컬 넘버들과 또 이제 안무들, 그리고 그걸 진행하기 위한 어떤 연기적인 필요한 요소들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약간 힙합 뮤지컬 같이 랩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해서 또 약간 색다르게 랩도 같이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실시간 라이브 밴드의 연주가 더해져 공연의 현장감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6월 초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무대에 오릅니다. 신분에 따라 귀천이 나누어지던 시대, 보편적 인권을 화두로 내밀었던 형평운동을 젊은 감각으로 풀어낸 공연이 주목됩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산청군이 2024 대한민국 쌀 페스타에서 식량기술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28일부터 이틀간 열린 이번 행사에서 산청군은 고품질 쌀 생산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시설 개선 등 적극적 지원을 추진한 공로로 식량기술 대상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쌀 소비 촉진 대책 마련을 위해 서울 광장에서 개최됐으며 산청군은 논고동쌀, 지리산 산청 메뚜기쌀 등 산청군 브랜드 쌀을 선보였습니다. 2024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진주성 착수 보고회가 31일 진주시청에서 열렸습니다.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 진주시가 공동 주최하고 진주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오는 8월 2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됩니다. 진주성 미디어아트는 전국 7개 사업지역 중 첫 번째로 열리게 되며 온세미로 진주성도라는 주제로 진주성을 빛의 성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5월 31일) 바다의 날을 맞아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먼저 대한노인회 사천시 지회가 2024년 뉴코엔 바다사랑 지킴이 사업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의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되는 바다사랑 지킴이는 매년 60여 명의 노인을 선발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일자리 참여자는 65명이며 오는 10월까지 해양환경 정화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남해 낭명초등학교와 해성중학교가 보물섬 바다줍깅 마을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바다의 날을 기념해 열린 이번 캠페인은 폐현수막과 폐박스를 활용한 어깨띠 제작과 두곡과 월포해수욕장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워 생분해 비닐봉지에 담아 직접 분리수거를 하는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또 학생 자치동아리는 계란판으로 오목놀이 하기와 플라스틱 병뚜껑을 모아 업사이클링 업체에 택배 보내기 등의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하동에서는 바다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는 제29회 바다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31일 금남면 노량항 일원에서 열린 이번 기념식에는 하동군수와 경남도 해양수산국장, 관련 기관, 단체와 어업인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바닷가 정화 활동과 볼락치어 방류, 해양수산 분야 유공자 포상 등이 진행됐습니다.
주말 날씨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맑은 하늘에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의 한낮 기온은 27도로 다소 덥게 느껴지겠는데요. 한편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대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낮 시간대에는 자외선이 강하겠으니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산청은 오후 한때 흐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사천 14도, 남해 17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6도에서 2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대체로 맑겠는데요. 다만 서울은 오전에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부산 18도, 광주 16도로 출발하겠고 세종의 한낮 최고 기온은 25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화창한 하늘 펼쳐지겠는데요. 물결은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두물, 만조시각은 오후 4시 50분, 간조시각은 밤 10시 41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토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와 제주도를 오가는 배는 토요일 휴항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구름 사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옷차림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다가오는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현재 진주시에는 대한민국의 독립과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하신 약 2,500여 명의 국가유공자분들이 계십니다. 국가보훈부의 2022년 국민의식 여론조사에 따르면 보훈 대상자에 대한 존경 문화가 잘 정착되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31.9%에 그쳤습니다. 이 결과는 보훈 문화의 확산과 보급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을 존중하는 보훈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 유공자분들에게 자긍심을 갖게 하고 미래 세대에게 보훈의 중요성을 깨우쳐 일상에서 예우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정체성과 애국심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